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상담 사례의 기록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책으로 나왔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아주 좋은 한 감사의 신뢰를 가지고 오늘부터 4주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메리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면서 전신전화국에 다니고 있었는데 50대가 되면서부터 우울증세에 시달리다가 52세 때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휴직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하는 의사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버트 에몬스 박사였습니다. 이 에몬스 박사는 메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정신과 치료로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 몸에다가 약을 투여하는데 약을 투여할 때 바르는 법이 있고 또 무슨 법이 있죠, 여러분? 먹는 법이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무슨 법이 있죠? 주사를 넣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질환은 그렇게 바르거나 먹거나 주사를 놓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약을 그 사람에게 투여해야 된다. 그러면서 에몬스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 약 하나를 스테로이드제 이 알약을 먹으면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면역성도 커지고 심지어 파워도 솟아나게 된다. 이 스테로이드 제제 알약이. 마찬가지로 만약 메리 당신이 정신적인 약, 그 약은 몇 가지 있는데 믿음이랄지 감사랄지 신뢰랄지 이런 건데 만약에 감사라는 약을 당신이 잘 받아들여서 당신 마음에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 만약에 들 수 있다면 이 스테로이드제가 염증을 사라지고 통증을 사라진 것처럼 당신 마음에 염증이나 통증이 사라져서 치료하게 된다. 그런데 정신적인 병에는 이 약을 투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신적인 약을 당신이 받아들여 투여해서 효과만 있으면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당신이 제일 지금 나한테 호소하고 있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의 특효다. 둘째는 속이 더부룩하다는데 소화도 잘 된다. 세 번째는 당신 직장 인간관계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좋아진다. 네 번째는 엔돌핀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얼굴이 더 아름다워지고 갱년기를 늦출 수도 있다. 다섯 번째는 성격이 차분해지고 관대해진다. 여섯 번째는 몸이 훨씬 더 활기 있고 건강해진다. 일곱 번째는 심지어 돈을 버는 수입도 올라간다. 여덟 번째는 여러 통계에 의하면 내가 그 심리학 감사에 대한 전문가인데 20% 이상 행복감이 더 올라간다. 아홉 번째는
어려운 일을 당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10번째는 병이 낫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 이런 약을 당신 투여하고 싶냐 안 싶냐? 당연히 투여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그 약을, 감사라는 약을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에몬스 박사는 앞에 말한 대로 약에는 바르는 법도 있고, 여러분 3가지 기억하세요. 또 먹을 것도 먹는 법도 있고 주사하는 법도 있는데, 당신에게 먼저 바르는 법과 먹는 법을 실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먼저 바른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 이게 바르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고 기록하고 만약 일기에다 쓴다면 먹는 것과 같이 좀 더 효과가 높다. 3번째는 만약에 그 감사한 대상에게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하면 주사를 놓은 것처럼 효과가 더 커진다. 우선 메리는 내가 권하는 것은 감사의 일기를 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한 것을 찾아서 일기를 쓰든지 아무튼 기록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몬스 박사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다. 특히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것을 말하거나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꼭 이거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거 내 지금 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메리는 이 에몬스 박사의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이 돼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감사할 것이 생각나기보다도 괴롭고 원망스러운 것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직장을 지금 그만뒀습니다. 지금 휴직했습니다. 더더구나 자기 주위에 맨날 안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전기 수리공이고 수리업을 하는데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남편이 오랫동안 놀고 있습니다. 아들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여자애하고 어디 가서 소식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놈은 공부는 안 하고 운동만 한다고, 운동을 좋아해서 말도 안 듣고 사춘기여서 속만 쓰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에 도대체 뭐가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입도 없고 수입도 적고 자식들도 속썩이고 남편도 깝깝하고 자기 몸도 아프고 몸도 갱년기가 오고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쓰자 하고 잠을 자려는데 역시 불면적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뒤척이다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첫째 대지로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화국에 다닐 때는 다리에 부종이 있어서 탱탱 부었는데 몇 개월 동안 휴직을 해서 그런지 마음은 우울했지만 그 부었던 부종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부었는지도 몰랐어요. 사라진지도 몰랐어요. 부종도 사라지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이제 감사를 발견하게 됐죠. 그런데 시몬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3가지를 쓰라는데 1가지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1가지가 없어.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1가지 감사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꿈틀꿈틀하다가 화장실을 갔어요. 그러다 생각하니까 아차, 우리가 이 집을 사기 전에 조그만 집에 살 때 방 2개, 애들 2명, 남편과 같이 살면서 화장실 하나 가지고 조그만 집에서 사다가 이 집을 사놓고는 화장실이 2개 있어요. 막
좋아가지고 막 집을 둘러보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집도 없다가 그거 생각하는데 지금 화장실 2개에서 자기 혼자 남편은 저쪽 방에서 자고 있고 자기는 혼자 화장실 가도 괜찮고 생각해. 그것도 감사. 그래서 감사 일기에다 3개를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행복하게 살았던 거 감사합니다. 부종이 나선 거 감사합니다. 화장실 2개인 집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이제 3가지를 찾아서. 그리고 다음날 이제 시몬스 박사에게 이제 가서 말했어요. 박사님 이렇게 3개 썼습니다. 근데 박사님 제일 먼저 불면증 잠이 온다고 했는데 그날 그래도 썼지만 잠 안 왔어요. 시몬스 박사가. 그래요. 잘했어요. 그러나 습관이나 효과는 21일간 3주간 해야 효과가 시작된다고. 이것이 성경에도 과학적인 법칙에도 습관이나 행동은 3주 이상 해야 뇌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21일간 계속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먹고 21일간 하듯 시몬스 박사 말대로 해보자.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제 감사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없어요. 이제 별로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딱 덮으면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늘 시몬스 박사에 갈 때마다 좋은 일이 안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안 일어납니다. 시몬스,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발견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르셀 프루스트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성숙의 척도다. 좋은 일과 감사한 일은 전혀 다르다. 좋은 일은 동물도 다 한다. 꼬리를 친다. 걔도. 그러나 감사한다고 표현은 인간만이 하는 인격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메리에게. 메리, 우리 병원이 참 아름다운 곳에 있지?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곳을 살려고 할 때 호텔을 하다가 문을 닫은 곳이었는데 이 호텔을 살려고, 문 닫은 호텔을 살려고 그 리뷰, 댓글이라죠. 사람들이 쭉 밑에다 뭐 쓰는 댓글이 좀 물건 살 때 그걸 쭉 읽어봤어. 전망이 좋다, 교통이 편리하다, 남향이다, 주차장이 넓다, 여러 가지 좋은 댓글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화장실에 물이 샌다, 식사가 맛이 없다, 호텔, 이런 댓글들이 가끔 하나씩 부정적인 댓글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 좋다고 하는 많은 리뷰를 외면하고 안 좋다는 거 하나만 딱 꽂혀가지고 그걸 싼 집을 안 사고 있는데 자기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구나 눈치채고 샀다. 그러면서 시몬스 박사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1이 10을 잡아먹어버린다, 이 이야기를 해요. 뭔 말이냐 그러면 부정적인 거 하나가 긍정적인 거 10을 잡아먹어버린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1이 10을 잡아먹는 부정의 법칙에 매여서 살고 있다. 그러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21일간 더 열심히 감사를 발견해봐라.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메리는 베티처럼 대장암이 아니라 우울증 병 든 것 감사. 별로 감사한 마음이 안 들었지만 또 감사한 마음이 안 들었지만 발견하라니까 남편이 돈은 못 주지만 자기 대신 살림살이를 잘해준 것 감사. 그리고 둘째 아들 요나단이 공부 안 하고 막 운동만 하던데 럭비부에 들어갔다고 한 건데 외국에서 럭비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것인가 봐요. 럭비부에 들어간 것 감사. 적었어요.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시몬스 박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시몬스 박사는 항상 자기를 너무나도 받아주고 긍정해 준뒤 또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시몬스 박사가 컬럼이 써지니까 이분 훌륭한 분이구나. 내가 시몬스 박사를 만난 거에 다행이구나. 그래서 감사를 그날 일기를 세 가지를 썼어요. 뭐예요? 하나는 베티처럼 대장암이 아닌 거 감사. 발견한 거죠. 돈은 잘 못 벌지만 살림 잘해주는 착한 남편 감사. 공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요나단이 럭비에 들어간 거 감사. 그리고 그놈 쓰려다가 하나 더 신문 칼럼을 우연히 읽고 시몬스 박사님을 만난 거 감사 4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몬스 박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죠. 잘했다. 네, 굉장히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스 박사가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했으니까 메리, 약은 먹기도 하지만 주사는 더 빠르고 효과가 더 크다. 한번 감사 주사를 한번 맞아봐라. 그럼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혹시 여러분 알겠어요? 가서 감사한 대상에게 행동으로 해보는 거예요. 착한 남편, 철이 들어가기 시작한 아들, 훌륭한 시몬스 박사를 만난 거, 보험금 수령 조사에 통과된 거, 다시 직장에 복직할 수 있는 거, 큰아들 론이 술을 끊었다고 연락이 온 거, 교회에서 목사님이 요양원에서 어머님이 자기에서 기도해 준다고 소식이 온 거, 감사를 적어보니까 너무나도 많고 자기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한 것은 더 많은 것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세계 최고 나라에서 산 거, 캘리포니아라는 좋은 일기에서 산 거, 좋은 교회에 다닌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있으니까 그날 저녁에 정말 노트 가득하게 쳤어요. 그때 메리는 알았어요. 감사는 인격적으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메리는 이것을 크게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할 것이 많이 보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것이 전혀 없고 불평하고 안 좋은 것만 보이구나. 믿음이 좋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나의 마음에 좋은 것으로 은혜를 주지만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나타나서 얻으면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여주고 그쪽으로 따라가게 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100가지도 감사가 더 넘은 거예요. 잠은 못 잤지만 머리가 무겁지 않아요. 아침에 남편 여든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보, 내가 함께 할게요. 같이 옆에 치즈를 잘랐더니 남편이 그래요. 나 당신 조금 더 자. 잠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잖아. 당신 내가 이렇게 도와줄 날도 며칠 안 남았어. 무슨 말이에요? 나 전번 저기 오렌지 카운티에서 일하다가 호텔 공사 중지해갖고 돈 못 받았잖아. 다시 서류 보완해서 허가가 나서 사장이 내게 연락 왔어. 선수금을 줄 테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일을 하라고. 선수금 준대. 그래? 세상에? 메리는 너무 기뻤어요.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메리는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시몬스 박사에게 병원으로 전화해서 박사님 설마 했거나 할 수 없이 감사의 주사를 맞았더니 세상에 아직 잠은 푹 못 잤지만 남편이 이렇게 일터를 찾았고 자식이 장학금을 받았고 우리 큰아들 론이 소식 와서 술이 끊었대요. 이게 시몬스 박사. 메리, 그건 당신이 발견한 감사하지 평범한 일이에요. 실은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이에요. 당신이 감사를 받으니까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감사가 있어요. 뭐예요?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저께 하고 간 CESD 우울증 검진 테스트 표라고 있대요. 이것에서 당신 정상으로 나왔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시몬스 박사가 그래. 아 메리 올 때는 내가 눈도 안 맞추려다 이제는 나한테 감사해. 감사가 입에 달았군요. 메리 그래요 박사님. 우울증 걸린 것도 감사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남편을 다시 찾은 것 같고 자식 깊은 속을 모르고 화만 냈고요. 욕심만 부렸고요. 내가 더 짜증내서 집에 안 왔다고 화를 냈으면 다른 아이처럼 집을 뛰쳐나갈지도 모르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감사를 가르쳐준 박사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시몬스 박사도 네, 나도 이렇게 멋진 환자를 만났으니 감사해요. 세 번째 달라진 가정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메리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감사.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메리는 많은 감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없는 감사 중에 오늘 사실은 아침에 계단을 넘어져 가지고 팔이 많이 부어갖고 어깨가 아파요. 또 기분이 좀 나빴지만 메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뼈가 안 부러진 거 감사하네. 이게 이제 놀라운 전환이에요. 안 좋은 것을 감사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이제 다음 주에도 보고 다음 주에도 보겠어요. 감사가 우리에게 달라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말씀을 맺습니다. 메리는 남편하고 각방을 썼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이제 많이 찼고 남편이 매력이 없어서 깝깝한 남편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방을 썼는데 내일 모레면 남편이 일하러 떠난다니까 남편 방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위로도 해주고 손이라도 잡고 자자. 그래서 2년 만에 남편 방에 가서 남편 침대 옆에 누웠어요. 말씀을 다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저 그거 꼭 한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방송국들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는지. 잘 못해요. 오늘 일기가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일기가 좋고 나쁜 것은 없어요. 일기는 다양할 뿐이에요. 날마다 좋은 해가 뜨는 좋은 날이면 여러분 해만 뜨면 모든 것이 사막이 돼서 하나도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비도 오고 폭풍도 치고 여러분 우리는 저 밖에서 밀려오는 엄청난 이 해일, 태풍을 우리는 싫어하지만 태풍이 있어야 바다를 확 뒤집어서 바다가 새롭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일어난 일을 좋고 나쁨으로 구별하지 말고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메리처럼 시든 꽃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많은 것이 달라져요. 오늘 메리 집에 무엇이 달라졌는가요? 메리 가정에 뭐가 달라졌는가요? 많은 것이 달라졌죠. 실은 일상인데 메리 마음이 달라졌어요. 거의 일상인데 그리고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면 이제 다음 주에 보지만 더 많은 축복이 와요. 돈도 와요. 건강도 와요. 사람도 와요. 행복도 와요. 하나님 은혜도 와요. 구원도 와요. 감사로 우리의 삶을 달라지기를 한 4주 동안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